욕심을 자제하라. 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절제. 네, 세 번째는 이제 절박함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라.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 남석감 편입니다. 이제 21년 동안 전업 투자하신 선생님 입장에서 좀 주식의 무서움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지수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오신 분들, 돈을 보신 분들 대부분 그렇죠. 많잖아요. 주식의 경각심이 좀. 이거 엄청 무섭죠. 네. 이게 무서운 거는 지난주도 경험하셨던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그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는데 네. 상장 폐지가 된다든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정지인 회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네. 유상증자는 그 좋은 거예요. 받으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때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보통 20%는 빠져요. 20%.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리스크거든요. 리스크.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걸 회피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업 투자하고서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 주식과의 그 연관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새벽 미국장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잠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 많고 쉬어도 쉰 게 아니고 머릿속에 계속 그 월요일 날 장 걱정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진짜 뭐 거래 정지된다든가 뭐 폭락한다든가 또는 이제 요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도 지수가 뭐 2100일 때 벌써 사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온통 주식하는 사람들이 밖에 없어서 네. 장이 떨어지면 벌써 연락 들어오고 막 그래요. 사도 되지 않냐고 막. 이때 35% 폭락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저도 그때 빠지는데 제가 뭐 아무리 안 갖고 있고 비중을 줄이더라도 몇십억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데 막 2, 3억씩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이건 휴지예요, 휴지. 그럴 때는 제가 작은 돈으로 할 때 그때도 투기주들 그런 경우는 그때 장이 3시에 마감이 되면 이제 2시 50분에 이제 스톱이 되죠. 2시 48분까지 상한가였다가 2분 사이에 하한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 이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bit해요. 쭉 그럴 해가지고 것 같아요. 그거를 심지어 제가 이제 이 제자 되는 젊은이들 중에서 선생님 손이 떨린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떨릴 수 있죠. 네,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상한가에서 하한가 치면 이게 네. 요즘으로 치면 60%인 거죠. 60%죠. 그 미수까지 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미수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용이 안 되는 종목도 뭐 미수 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주식 투자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사가지고 본전에 팔아도 50만 원이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세금하고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지는 게임이에요, 지는 게임. 그러니까는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여기에서 이 주식 투자로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공부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처음부터 무대뽀로 하지 마시고 무조건 자기 처지에 맞는 공부를 해나가면서 투자를 조금씩 늘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되고 요번에도 어제 뉴스 보니까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그 반대 매매 나온 금액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200억 이상. 그런 경우는 절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가 다시 말해서 그 돈, 그 마련한 돈이 원상복귀되는 기회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얼마나 안타깝고 그 마음 아프죠. 그 반대 매매 나갈 때 매도가가 되게 낮게 나간다면서요? 시장가로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네. 시장가로 그 이길 시장가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싸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시초가가 플러스이지는 않았잖아요. 네. 거기서 보합해서 이렇게 하다가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반대 매매 나가는 경우는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제일 싸게 체결이 됐겠죠. 금매 같은 거군요. 그렇죠. 금매. 금매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따지면 그러면
오늘 주가가 80포인트 올랐는데 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하고 허탈한 거죠. 그 네, 얼마나 기업만 억울해요.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시고 본인 돈으로 네. 여유 돈으로 그러고서 지난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3,000포인트가 넘어서는 이제 예전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지난해 수익 난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다 있고. 예, 여기서부터는 다시 쉽지 않은 장이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 뭐 그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면 좋겠지만 네.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조심스레 그냥 일개 유튜브로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런 뭐 4천에도 5천에도 온다면 예,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 좀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 그렇죠. 이게 그럼, 금리 저금리로 인해서 예, 예, 주식시장에 예. 이제 예. 돈이 들어온 것도 예, 있지만 예. 저는 진짜 요즘에 이게 어쨌든 스마트폰이 예. 세상의 혁신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 스마트폰이 사람들한테 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주식에 대한 근데 전문가적인 그런 이야기를 원래 못 들었는데 이제는 그걸 많이 스마트폰 들어요. 때문에 다 들을 수 있죠. 바로 예. 옆에서. 그것도 다- 너무 많이. 예, 다 똑똑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슈퍼개미 이야기 선생님이나 다른 분 이야기 증권가의 이코노미스트 다 들으니까 예. 급락이 해도 팔려고 싶어도 그분들이 괜찮다. 예. 오를 거야. 예. 이건 지지할 거야라고 하면 팔고 싶다가도 또 안 팔게 팔아요. 되고 예. 이런 게 되면 생각보다 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런데 원래 그 미국에서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 매매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은 로보 어드바이저 다시 맞아요. 말해서 네. 인공지능을 이용한 네. 매매, 뭐 프로그램 매매 뭐 이랬는데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매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거는 아주 기계적으로 하니까는 수익이 엄청 높을 것 같잖아요. 엄청 높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다 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예, 거기에 과부하건.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입력시키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다 보면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변동성이 작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뭐냐면 과거처럼 인플레이션을 그냥 이 유동성 넘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자산 버블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인정하고서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네. 20년 전에 그 송파 쪽에 아파트 가격이 2억대 후반이었으면 다 샀었거든요.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도 충분했을 거예요. 여기 이쪽도 이쪽도 충분 20년 전에는 뭐 3억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불과 마포도 5년 전만 해도 맞아요. 5억이면 24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다 썼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과거로 못 돌아가는 것처럼 네. 이 자산 버블인 시대, 다시 말해서 돈이 넘치는 시대에 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이렇게 받은 것도 중국에서 유동성을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나온 거하고 지금 채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도 내년에는 뭐 2%가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주가가 한번 출렁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절대적인 그 유동성 이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네. 주가가 이렇게 이제 막 폭락하고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럴 일은 별로 없으니까는 네. 그것도 또 그 과거의 생각에서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예. 삼성전자를 산 주린입니다. 예. 삼성전자를 싸게 사서 보유 중인데 지난 최고가 예. 이제 96,800원 1월 11일이었죠. 그때 못 판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수익 금액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혹시 꼭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식 매수 매도 타이밍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결과론적만 얘기하면 이때 96,800원 때 팔고 팔고 지금 그러면 샀으면 좋죠. 뭐 완벽한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건 완벽한데. 불가능한 거지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네. 그 시장에서의 평가를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의 평가.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그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말이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증권회사가 삼성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분보다. 그리고 그분 지금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제가 삼성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제가 더 많이 있겠죠. 또 증권회사에서 리포터가 이렇게 큰 주식은 리포터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 저 때에 9만 원 넘을 때, 그러니까 요 때죠, 벌써 요때. 네. 요때 8만 원 넘고 그럴 때 리포터가 나온 게 최고가가 11만 원이었어요. 11만 원. 네. 증권회사에서 제시한 그 리포터의 목표가 최고가가 11만 원이었어요. 뭐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 그렇죠. 근데 그 네. 목표가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네. 그래서 목표가라는 것은 그리고 지수 상단이 올해 지수 상단이 증권회사에서 제시한 것 중에서 최고 높은 상단이 3,500포인트예요. 3,500. 그러니까 저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배당에 요번에 특별 배당도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그때 배당금 받으려고 많이 갖고 있었죠. 그렇게 했는데 3,000포인트가 칵 넘으니까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좋은 것보다 올해는 돈 많이 벌기는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벌써 탁 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뭐라 그랬어요? 최고로 제시한 증권사 목표가가 3,500포인트예요. 네. 그런데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 초반에 3,266까지 간 거예요. 네. 제가 이건 뭐 잘못 봤나 했을 정도로 맞아요. 100포인트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럼 목표가하고 맥시멈으로 따져도 10%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가라는 것은 그 제시한 게 1년 후, 1년 내에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한 게 목표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에 기를 쓰고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11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은 10만 원을 제시한 데도 있고 10만 5천 원을 제시한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평균치를 따져도 10만 5천 원이면 전날 9만 6천 원이 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년 내내 기다리고 있어봤자 10%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매도하고 딴 데로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그날 한정된 자원이니까 또. 그렇죠. 돈이 투자자는 한정된 자원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저 책에 다 있습니다. 역시 깨알 PPL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저 때 제 지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지인들한테는 제가 전화를 하고 일부러 이제 저럴 때는 또 제가 관리하는 그 증권회사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화를 해서 야, 이쪽은 무조건 반 팔아라 그러고 제가 매도할 수 있는 물론 다 매도할 수는 있는데 이제 계좌가 여러 개일 때는 제 거는 저기에서 3분의 2를 파는 거예요. 대형주로. 그리고서 원래는 이제 21선 정도 되면 다시 사도 되는데 요번에는 지난주 그 노이즈 때문에 이제 오버로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원래는 배당은 12월 말 기준으로 12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잉여금이 이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배당이 끝난 다음에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 1,900원이나 주당 1,900원이나 넘는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돈이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십니다. 자, 이 삼성전자니까 제가 대놓고 여쭤볼 수 있는 건데 향후 좀 어떻게 보세요? 향후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이제 향후 다시 올라가는데 그래프로 봐가지고서는 벌써 요날 20일선에 걸리면서 깨졌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대충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8만 원 초반이.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렇게 기다가 여기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지지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9만 원 초반이 보이네.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초창기에 하는 거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상상력
이런 그래프가 다음에 어떻게 바뀔 건지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네, 그런 연습도 원래 많이 필요한데. 예. 아주 좋은 답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덧붙이고 네. 싶으면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꼭 목표가가 10,000원이라 그러면은 그거를 싸게 샀으면은 5,000원쯤에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9,000원 되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다른 데서 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꼭 그냥 내가 10,000원에 팔아야지. 그래서는 수익이 안 나거든. 아마 이 질문 남겨주신 분에게 굉장히 좋은 답변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자님께서 이 투자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일단은 네. 이제 너무 조급한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죠. 네. 제가 주식 투자에서 그 살아남은 게 욕심이 없으면 주식 투자를 안 하겠죠. 네. 그렇지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급함,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반성이거든요. 네.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그 아쉬운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거. 두 번째가 자기 절제. 네.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자기 절제. 그래서 제 다이어리에다 맨날 써놓는 게 뭐냐면 오버하지 말라 그렇게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말라.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하다가 보면 오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아서도 오버할 필요가 없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평정심,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잠은 잘 자자. 그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자야죠. 이게 불안해가지고서 잠을 못 자고 그러면 그러시는 분들, 그 심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심하시고 그걸 극복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주식 투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맞고 이거에서 내가 몇 년 해봤더니 돈은 못 벌고 그런 분들은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모든 분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 처지에 맞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주 철저히 절실하고 아주 절박한 그 가운데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시고 그게 어우러져 있어서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잘했던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몇 년 하신 분들은 내가 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못 버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 나쁜 투자 습관 있잖아요. 그걸 잘라내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넘치다 보면 꽉 차 있으면 나쁜 습관을 끊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을 끊어내지를 못하면 그분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런 분은 안 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이제 뭐 3가지로 줄여서 한다 그러면 욕심을 자제하라. 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절제. 세 번째는 이제 절박함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라. 그 3가지. 그 외에도 저자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앞에 내용이 약간 좀 비슷한 거지만 첫 번째가 공부하고 준비하라. 예. 두 번째가 나쁜 투자 습관을 없애라. 예. 세 번째가 시장은 늘 기회를 제공한다. 예, 그렇죠. 그거. 이 시장은 늘 기회를 제공한다가 앞서 말씀하신 조급함이랑 좀 연결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언제나 시장 기회가 있어요. 기다리면 20년 전에 이제 IT가 이렇게 인터넷이 깔리고서요. 네. 그 커뮤니티 주식 하시는 분들 이런 그 있잖아요. 커뮤니티 이렇게 보면 저도 그때 투자금이 적고 그랬으니까는 주식님 그랬어요. 주식님 좀 대박 좀 터뜨려 달라고. 주식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소원이 큰 돈 갖고 한번 해봤으면. 그 큰 돈 갖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주식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못 볼 뿐이지. 주식님은 여기에도 기회를 주고 오늘도 기회를 주고 내일도 기회를 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볼 줄만 아는 보는 눈만 있으면 매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이제 그거를 투자자가 못 찾을 뿐이고 못 먹을 뿐이지.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항상 제공하는 이 기회 이것도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만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건이 나쁘시더라도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시다 보면 누구나 다
모든 분들이 요즘 시대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저보다 다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저를 뛰어넘는 분들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평생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업투자자 남석관 저자님과 인터뷰를 거의 한 2시간 반이 넘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준비한 질문지가 지금 3장인데 네. 거의 한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아 그래요? 조만간 다시 저자님 만나 뵈야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자님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건 35년, 전업투자는 21년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주식이라는 게 문화가 원래는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안 좋았죠. 별로 안 좋았잖아요. 특히 전업투자자 오래 하셨으니까 아무리 돈을 버셔도 또 안 좋게 보는 것도 있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주식 투자가 너무 열풍이 되면서 야, 이 돈을 추구하는 거, 그다음 전업 투자하는 거 이런 쪽도 뭔가 좀 좋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10몇 년 전일 거예요. 제 사무실에 그 모 방송 지상파 방송에 그 PD하고 앵커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취재를 했는데 제가 2시간 동안 인터뷰를 기껏 다 해놓고서 있잖아요. 얼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누가요? 제가 얼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때 전업 투자하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서. 아이들이 둘이 그 당시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애들한테 누가 될까봐 싶어서 제가 그랬더니만 그 기자분하고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2시간을 찍었는데 이 얼굴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죠. 그 사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미안한데 이거 보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 다음에 그 프로가 그래도 상당히 인터넷에도 이렇게 유튜브로 또 최근까지도 보니까 나오던데 저는 이름도 가명이고 이렇게 시꺼멓게 해가지고 흐릿하게 해서 나왔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전업 투자가 어떻게 내세우기가 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그래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어쨌든 그 자산 가격의 상승을 근로소득만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거, 본인의 투자금을 투자해서 기업의 이익을 쉐어하는 거죠. 나눠 갖는 거. 그거를 자본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재테크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쉽지 않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쉐어하는 거. 평생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오랫동안 이거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꾸준히 제가 하는 것 중에서 2가지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 하나 하고 끊임없이 반성하는 거 하나 하고 그 2가지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매일 공부하고 매일 반성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성공한 그나마 어려운 그 주식 시장에서 성공한 그 투자자로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자님과의 2시간 30분 동안 인터뷰를 좀 들으면서 뭔가 부와 주식 투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참 많이 바뀌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 알겠습니다. 남은 질문이 많은데 조만간 김작가TV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나요? 그렇게 하죠. 설 지나서 보고서 한번.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전업투자자 남석관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